간단하게 쌤 소개는 뭐 됐고 뭐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다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단하게 듣고 수업을 들어봅시다. 오늘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우선 수업 부분부터. 수업. 우선 우리 수업은 3시간 동안 진행하는 거 알고 있죠? 3시간입니다. 와, 3시간 동안 어떻게 들어? 당연히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쌤 기본적인 생각은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그게 일단 골짜기 난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몇 분씩 유동적으로 더 쉬던지 덜 쉬던지 50분이 아니라 막 55분에 쉬던지 45분에 쉬던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우리가 3시간 수업이니까 2번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걸 모토로 잡고 있긴 한데 더 쉴 수도 있음. 상황에 따라서. 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 뭐 너무 덥거나 덥거나 반년 뒤의 이야기군. 너무 춥거나 그날따라 다들 컨디션이 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혼자 씨부린다고 될 게 아니잖아. 그럴 때는 차라리 조금 더 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조금씩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요. 그래서 그런 유동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쌤의 수업의 지향성은 쌤이 설명하는 걸 좋은 자세로 앉아가지고 잘 받아들여라가 아니고 편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궁금한 거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면 시간 맞춰서 와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요. 학원 커리큘럼상 주간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시험부터 칠 거임. 그렇다고 해서 이 주간 테스트가 뭐 정말 나를 등급 매기는 게 아니라 쌤 이거는 뭐 주간 테스트 실시할 때 또 얘기를 할 건데 뭐 부담 없이 보면 돼요. 일단 쌤 아까도 살짝 말했듯이 전제 자체가 뭐 공부 잘하는 애도 삐끗할 수 있는 거고 공부 못하는 애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잘하고 못하고 가 뭐 내 눈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시험 한번 잘 치고 못 치고를 부모님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도 나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쌤이 잘 치는 학생, 점수가 좀 늘 안 좋은 학생, 그래서 막 안경을 끼고 이렇게 대하고 그런 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마시고. 그럼 쉬는 시간에 주간 테스트에 수업 태도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쌤 앞에 예쁘게 앉아 있으려고 온 게 아니고 필요한 지식을 쌤한테 듣기 위해서 온 거니까 편하게 하시고 나도 음료수 먹고 커피 빨면서 수업을 할 거임. 자네들도 마실 거 갖고 와서 먹으면서 들으세요. 대학생처럼. 쌤 코로나 이전에는 먹는 것도 해줬거든. 마음대로 먹으라고. 냄새 나는 것만 아니면 그냥 깔짝깔짝 먹으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막 해서 조금 문식물은 그렇고 음료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갖고 와서 텀블러에 담아오든지 쉬는 시간에 사오든지 그냥 물을 떠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편하게 하면 되고 뭐 짜잘한 것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상관없어. 과하게 떠들면 어차피 쌤이 주의를 주면 되는 거고 적당히 말하는 거는 오히려 지식의 교류니까 또는 딱딱한 분위기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니까 크게 상관도 없고 휴대폰도 너무 막 학을 때려고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지 말고 그럼 뭐 웬만하면 휴대폰을 본인도 안 보겠지만 우연히 쓱 봤는데 진동이 와서 쓱 봤는데 엄마 이름이 떠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하고 어떻게 100입니까? 이건 집중력이 떨어지겠지. 그거 때문에. 그러면은 쓱 보고 그래도 됩니다. 화장실 같은 것도 참고 있다가 여기다가 지리지 말고 말하셈. 손에 뭐 이상한 거 묻었는데 찍찍 올라붙는 상태로 앉아있지 말고 말하셈. 알겠죠? 그런 거는 다 상관이 없고 웬만한 건 그냥 다 말하면 된다.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성질부터 내는 도라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나 수업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퀘스천? 오케이. 그 다음
혹시나 수업에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개인적인 사정 또는 가족적인 사정 또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격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결석은 갑자기 벌어지는 거는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말해주시면 되고 웬만하게 예정돼 있는 건 미리 말씀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쌤도 인원 체크를 하지. 얘가 그냥 지각인지 아니면 근처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쓰러져서 CPR이 필요한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자 넣으면 돼. 쌤 입장에서는 아니 일단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이 안 와서 성질 부리고 이런 거 도라이 아님? 뭔 상관이야? 못 오는 상황이니까 못 오는 거겠지요. 그렇죠. 학생이 결석했다고 해서 쌤의 기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정보를 말해주면 돼. 걱정해서 그래. 걱정 때문에. 연락 온 게 없는데 학생이 안 왔으면 진짜 만에 안에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고 미리 연락만 주면 되고 대신에 결석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하고 쌤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학부모님께서만 쌤한테 말씀 주실 수 있어. 뭐 대단한 것도 없어.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 결석이요 라고만 어머니께서 문자 주시면은 돼요. 알겠죠? 대충 알겠지? 뭐 그런 거임. 그리고 그럼 이제 결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결석하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학원 구조상 쌤 뭐 오늘도 계속 밤까지 수업이고 내일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이고 평일은 클리닉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클리닉 수업 때문에 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강은 불가능. 이긴 하지만 그걸 초월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보강은 수업을 녹화한 영상본을 드릴 겁니다. 퀄리티가 괜찮을 거임. 마이크도 차고 있고 4K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요걸로 조종하고 있고 얼굴 안 보임 걱정 마세요. 나만 보임. 그러니까 더더욱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혹시 모를 장비 세팅을 할 거 아님. 그렇지? 그러니까 보강은 말씀해 주시면은 쌤이 저거 촬영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드릴 겁니다. 알겠죠? 숙제 검사는 그 다음 이제 클리닉 시간에 하면 되는 거고 보강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궁금한 거 있나? 보강과 결석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 숙제 과제라고 하지요. 과제는 우리 학원 지금 교재를 보면 맨 앞 페이지를 볼까요? 목차 차례 보면은 1번 개념학습 이건 그냥 쌤하고 수업 시간에 듣는 거고 2번 적용학습 요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시범 보이는 거고 3번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요걸 하는 겁니다.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일차 복습,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요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월화수목금 요렇게 숙제를 하는 겁니다. 각이 나오나? 요거 이제 매일매일 하는 거고 뒤에 있는 하프 모의고사는 쌤이 숙제로 검사 안 할 거예요. 이번 주에. 요거는 이제 쌤이 차근히 말해줄 거고 뒤에 보면 뭐 답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 요걸 이제 어떻게 숙제를 하느냐는 차근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거는 뭐 1번, 2번은 수업 시간에 들은 거니까 그냥 복습으로 슥 보는 거고 내가 직접 풀어내야 하는 거는 3번 부분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요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교재를 잘 활용하시려면은 밑에 있는 뭐 4번, 5번 같은 것까지 하면은 좋겠지만 요거는 쌤이 따로 지침을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숙제 범위는 대략 요런 거임. 이렇게 매주 한 권이란 소리야. 많지. 파이팅. 하면은 막상 문제 개수는 얼마 안 될 겁니다. 문제 개수는 얼마 안 되고 답지가 많다. 똑같은 내용이 2배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숙제하는 방법은 뭐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이게 똑같은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 똑같은 페이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페이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거에서는 시간 재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쌤, 시간까지 다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안 풀어야지. 시간 내에 못 풀었으니까.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실제로 시간 내에 푸는 시험 환경과 나를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 딱 재고 그만큼만 푸세요. 3분이면은 3분만 풀어. 5분이면은 5분만 풀고 그러면 되겠죠. 시간 재고 풀고 그런 다음에 맨 뒤에 보면 빠른 채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틀린 게 있고 맞춘 게 있겠죠. 그 다음 딱 넘어가면 쌤 보여줄 거예요 좀 이따가. 넘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적혀져 있어. 근데 약간 뭐 분석이나 뭐 이런저런 칸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새로 푸는 게 아니고 푸는 건 아까 풀었잖아. 이제는 이렇게 좀 추가된 칸들을 채우는 거예요. 빈칸, 뭐 OX, 그리고 뭐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간 제한 없이 차근히 다 채워나가는 겁니다. 쌤, 모르겠는 건 어떻게 해요? 모르겠는 것도 채워나가야 돼. 모르겠는 것도 뭐라도 적어야 합니다. 뭐라도 적어서 빼먹는 거 없이 채우는 거. 왜냐면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는 거를 답지 보고 배워야지 라고 익숙해지다 보면 진짜 시험 쳤을 때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쌤은 이걸 발버둥이라고 하는데 발버둥을 쳐봐야 실제 상황이 겪어졌을 때 나타났을 때 그때도 발버둥을 칠 수 있는 거지. 발버둥을 안 쳐본 사람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발버둥 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걸 연습해봐야 됩니다용.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뭐라도 적기. 그리고 이제 보면 뒤에 엄청난 분량의 답지가 있어요. 해설지라고 하지 보통. 해설지를 보고 얘네들을 채점하고 틀린 게 있거나 내가 이상하게 적은 것들은 고쳐야 되겠죠. 검토하고 요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뒷부분 풀고 요거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우리 국어학원 숙제예요. 대충 알겠죠? 일단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쌤 대놓고 먼저 말해주는 건데 정답률 안 본다. 다 틀려도 돼. 중요한 거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푸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지? 뭔지 몰라도 이 똥을 적어도 된다고. 발버둥 치는 걸 경험해보란 거지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야. 발버둥을 쳐서 이상하게라도 뭐라도 적어봐. 그러고 틀리면 되지. 그러고 답을 보고 이거구나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니까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요 사이클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는 효율이 큽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거에서 우등생과 열등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요거 이제 숙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기 쌤이 숙제 검사를 했을 때 저 3일차가 아니지. 1, 2, 3, 4, 5일차 거 3번 부분은 다 채워져 있어야 되겠지? 쌤은 그걸 검사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딱 일주일 뒤에 봤을 때는 다 연필로 풀어져 있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채점도 돼 있고 뒤에 빈칸도 다 푼 자국이 있고 채점도 돼 있고 틀린 거는 검토까지 한 게 딱 나와 있겠지요. 쌤은 그거 보는 거고 정답률은 검사 안 한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답률 검사 안 함. 정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가 중요한 거. 연습할 때는 당연하지. 우리가 잘하는 걸 쌤한테 뽐내려고 온 게 아니잖아. 슛 연습을 해서 쌤이 골대에다가 슛을 계속 차는데 그 골 안 들어간다고 내가 혼나야 돼? 아니잖여. 음식 만드는 걸 잘하고 싶어서 음식 학원에 등록했는데 맛없다고 혼나야 돼? 아니잖여. 해보는 게 중요하지. 계속 차보는 게 중요하고 슛을 잘하려면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하지 정답률은 쌤 이야기 안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말고 대충 각이 나오나? 자, 그럼 이제 숙제가 혹시나 안 됐을 때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떻게 깜빡하거나 뭐 특정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쉬워. 부족한 부분은 당일날 남아서 다 하고 갑니다. 막상 해보면은 몇 시간 남는 것도 아니야. 금방 하고 가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잽싸게 끝내면은 굳이 남지 않아도 될 것이고 왜 이렇게 하냐면 다음 시간까지 해오라고 하면은 또는 주중까지 뭐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해오라고 하면은 다음 과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매주 한 권씩 받는데 이번 주에 막혀서 다음 주 거 또 받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얘까지 첫 주에 막힌 애가 이것까지 동시에 수행하기는 힘들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도 압니다. 우리도 알지. 국어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이제 바빠. 우리 친구들 엄청 바빠. 그러니까 온 김에 그냥 딱 끝내고 깔끔하게 부족한 거 그냥 얼른 치워버리고 적어도 집에 갈 때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겁니다. 늘 해봤는데 쌤도 마음 약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럼 그때까지 해야 했는데 결론은 더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당일날 소화하는 거고 혹시나 안 갖고 왔다. 쌤 저 교재를 안 갖고 왔는데요. 단순합니다. 가지고 옵니다. 다시 갖고 오면 돼. 그럼 교재를 집에 가서 갖고 오거나 가족 중에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는 존재 있잖아. 동생이 있으면 개꿀이고 뭐 가족한테 부탁해서 가지고 와달라고 하거나 해서 받아와야 돼요. 또는 직접 갔다 와야 돼. 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부족한 게 있으면 정리하고 바이바이. 알겠죠? 깜빡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다. 쌤 근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된다. 또는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없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예외적인 상황은 똑같아. 예외적인 상황은 우리 클라이언트님께서 이 쌤 권한이 없어. 다들 알다시피 쌤은 원장님이 아니고 학원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있는 녹을 받고 있는 하수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요 윗선이 학부모님과 계약을 한 거잖아. 우리는 그 밑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들일 뿐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예외는 학부모님. 쌤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이런 걸로 아유 괘씸하게 안 갖고 와? 정신머리? 이런 게 없어. 뭐 안 갖고 올 수도 있는 것이 뭐. 근데 원칙이니까 검사해야 되는 것 뿐이고 혹시나 이제 상황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경우에는 쌤 지금 대놓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학부모님 문자 있으면 돼. 학부모님 문자로 뭐 오늘 말고 딴 날 검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오면은 쌤 바로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돼요. 집에 가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검사하는 건 안 되나요? 그거는 안 하는 이유가 형평성 때문에 그래. 분명히 조금 소심하고 조금 책임감이 높고 조금 조용한 친구는 학원에 오다가 까먹고 숙제 안 갖고 왔다 해서 집에 돌아갔다 오는 애들도 있을 거거든. 그렇지? 아니면 그거 챙긴다고 택시를 탔다거나 아니면은 엄마한테 갖다 달라고 막 말하고 막 싸우고 막 괜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법을 지키려고 이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건데 쌤이 그냥 너 안 갖고 왔으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검사 받자라고 해버리면 그렇게 고생해서 가지고 온 친구가 바보가 되잖아. 어릴 때 쌤도 그런 경우 많았거든. 난 규칙 안에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규칙을 겨우겨우 수행했는데 쟤는 쌤이 좀 친하다고 봐주네? 그럼 너무 슬펐어. 그래서 그거는 안 합니다. 대충 납득이 되고 각이 나오지요? 궁금한 거 있나? 숙제 부분? 또 한번 해보면 돼. 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많이 말해준다 그래서 이게 법이고 규칙이니까 무조건 지켜라 이게 아니고 또 해보면서 또 하긴 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예외를 확인하는 것 결석이든 아니면 뭐 숙제 검사든 모든 부분에서 예외는 학부모님 승인만 있으면 바로 의사처리로 진행이 되니까 심지어 이번 주 숙제는 검사 안 하고 넘어가 주세요. 애가 이번 주 너무 아팠어요. 네. 학부모님 문자면 모든 게 오케이입니다. 알겠죠?
학생하고는 말을 못해. 나는 너무 해주고 싶지. 나도 보고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략 이런 걸로 일반적인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거의 끝났는데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클리닉. 빨간 거 어디 갔지? 저기 있다. 그리고 혹시나 쌤 말이 빨랐거나 쌤 말이 씹혔거나 단어가 이상하게 안 들렸거나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쌤 방금 뭐라 했어요? 라고 말하면 됩니다. 쌤 그런 예절을 안 따져. 문자도 막 쌤 제가 혹시 질문이 있는데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물으셈. 알겠죠? 쌤 이번 주 과제 뭐예요? 쌤 뭐 블랙팬서 재밌어요? 바로 물으셈. 격식 예의 차리지 말고. 알겠죠? 말도 편하게 하면 된다. 너무 조용하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선풍기 있는 거임. 소리가 나니까 좀 편하네. 너무 조용하면 쌤 독서실 존나 싫어. 너무 조용해서. 어쨌든 자 클리닉은 우리는 무조건 주말이 시작일입니다. 주말 학원이다 보니까 주말이 시작일이고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수업을 배웠으면 다가오는 주중이 있겠지요. 그 주중에 이제 저 주말 수업에 관련된 것들을 보정해주는 클리닉을 진행하는데 클리닉의 개념이 뭐냐면 학습 습관 그리고 문제를 수행하는 공략 방법 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꿀팁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수업은 이때 하는 거고 이때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좀 많이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은 뭘 더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임. 그러면 그거 인터넷 가서 뒤져보든 아니면 집에 간 다음에 쌤한테 문자로 쌤 아까 말했던 거 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든 그런 거고 당장 클리닉 시간에서는 그런 걸 얘기한다고 주구장창 시간을 쓰진 않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럼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치료하는 거야. 치료. 조금 소홀한 방법으로 내가 공부를 했거나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으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수할 겁니다. 나름 이제 뭐 쌤은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요 9% 하겠다고 서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쌤은 극한의 효율충이거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쌤 머리의 사상은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한다가 아니야.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지 비효율적으로 앉아있으면 뭐함.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그 시간에 롤이나 한 판 더 하는 게 낫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말해줄 것이고 그리고 학생마다 이제 쌤도 오래 살아왔으니까 주변 친구들도 많이 봤고 30살까지 학교 다녔어. 대학원까지 다녔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나 쌤이 수업했던 친구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또 봐가지고 각 학생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말해줄 테니까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요. 그리고 그런 것도 말해줄 거예요. 뭐가 부족한지. 당장 부족한 지식은 누구나 있거든. 쌤도 지금 부족한 지식이 있을 거야. 나이에 비해서. 각자 학생들도 그 학년에 비해서 좀 부족한 지식들이 뭔지도 계속 이야기해 줄 거고 다양한 문제들을 주말 수업한 거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와서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뭘 하면 되느냐?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검토하면 돼. 혼자서. 쌤이 문제를 준비해 둘 겁니다. 그걸 와가지고 그냥 요거 하면 됩니다. 뭐냐면 컨셉이 뭐냐면 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걸 봐주는 느낌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건데 쌤이 훔쳐보고 좀 효율적인 건 요거다라고 컨설트 해주는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면 돼. 필기구만 갖고 오면 됩니다. 알겠죠? 와가지고 병원이랑 똑같다. 쌤하고 예약한 시간에 환자분 예약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간호사님이 주시는 이렇게 검진표 작성하잖아. 검진표 작성 다 하면은 돌려주면서 다 했어요 하고 내면은 간호사님이 잠깐 앉아 계세요 하고 의사쌤 방이 비면은 김기현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잖아요. 똑같아.
한번 해보면 어떤 건지 알 거고, 보통 1시간 내외 소요됩니다. 빠르면 20-30분 안에 끝내고 가는 애들도 많아. 그리고 냉장 그리고 오래오래 천천히 하면 2시간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고 쌤이 아까 말한 의사쌤처럼 쌤이 한 명 한 명 상담하는 건데, 짧으면 3분, 길면은 20분, 30분까지도 가는데 보통 더더욱 안 그러려고 노력할 겁니다. 보통 3분에서 10분 잡고 있는데, 그 학생 상담할 때 대기가 많으면은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쌤 최대한 대기 없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했으니까 그것도 참고 바랍니다. 요런 거고, 클리닝 얘기하고 쉴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럼 클리닉을 언제 하는가? 병원은 언제 열려 있는가? 외래 진료 시간이 언제냐면 수목금 4시에서 7시 등원입니다. 그 뒤에까지 운영은 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7시 등원으로 지금 끊고 있고,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고 중학교 3학년이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지금 내신이랑 다른 거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거고, 한 달 뒤에 12월 24일 날 정식적으로 예비 고1 수업이 개강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비에 대한 예비지? 먼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찾아온 친구들인데, 한 달 뒤에 그때가 되면 클리닝 시간 좀 더 길게 늘릴 거예요. 등원 시간을. 그때 8시 반까지는 올 수 있게 나이가 좀 찼으니까 그렇게 늘려줄 거고, 지금 이제 한 달 동안만 7시까지로 조금 운영할게요. 올해 이전에 올해 초부터 해왔던 대로. 이 중에서 약속 잡으면 돼. 오늘 수업 시간 끝나기 전까지 생각을 해두고 쌤 수업 시간 끝나기 전에 물어볼 거예요. 그런 거야. 쌤 저는 목요일 4시 반이요. 네. 쌤 저는 목요일 5시 32분이요. 네. 이런 식으로. 알겠죠? 끝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빨리 진행해 주시면 빨리 끝나. 알겠죠? 자, 그리고 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 쌤 진짜 많은 학생들하고 클리닉을 해봤거든. 좀 더 시간을 가용하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변경 무제한. 이유 불문. 썸녀하고 영화를 보러 가든지 친구랑 떡볶이를 먹든지 상관없어. 말만 해주면 돼. 병원 예약 바꾸는데 그런 거 이유 말해야 돼?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정하는 건 기본 시간일 뿐이야. 별말 없을 때 저는 그 시간에 갈 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나는 쌤 저 수요일 4시 반이요 라고 약속을 이렇게 매주 잡아놨어. 근데 이번 주에는 왠지 가기 싫어. 그럼 쌤한테 문자 보내면 됩니다. 약속 시간 전까지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쌤 목요일 5시에 갈게요. 오케이. 근데 목요일이 됐어. 가기 싫어. 쌤 금요일 4시에 갈게요. 오케이. 금요일 4시가 됐는데 친구가 떡볶이 먹고 가자네? 나중에 와야지? 쌤 금요일 6시 반으로 바꿔주세요. 무제한. 마음대로 시간 변경 가능. 어떻게든 시간에 이 안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만. 가게 나옵니까? 약속 시간 전에 문자해야 되겠지. 예약하는데 노쇼 하면 안 되잖아. 식당 아저씨한테 약속 시간 전에 말해야지. 못 갈 것 같다고. 그 다음 시각 가능. 마찬가지로 비슷해. 시간 변경이나 비슷한 개념인데 4시 반 했는데 좀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면 뛰지 말고 먹던 거 급하게 먹지 말고 그냥 쌤한테 싸가지 상관없어. 늦어요. 쌤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만 보내놓으면 쌤이 좀 늦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겠지요. 그러고 천천히 걸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급하게 하지 말고 쌤 좀 늦을 것 같아요. 쌤 한 20분 늦을 것 같은데요? 쌤 한 30분 늦을 것 같은데요? 쌤 그냥 좀 늦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문자만 보내면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안전 때문임. 쌤이 4시 반에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러면은 지각인가? 사고인가? 모르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1대1로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라도 해줘야지. 야, 나 좀 늦을 것 같아. 야, 그냥 그때 말고 내일 만나자.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겁니다.
그러면 좀 더 시간 가용이 좀 더 쉬워지죠? 그렇다. 쌤, 혹시 클리닉 시간이 아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방법을 아까 말해줬잖아. 예외가 발생. 예외는 어떻게? 학부모님 과 얘기하면 되고, 오늘 일단 클린 시간 정할 때 아예 안 되는 친구는 쌤 또 따로 쌤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물리적인 시간을 뽑고, 그러고 쌤 어느 주에는 갑자기 뭔가 행사 있어서 못 올 수도 있잖아. 시간 변경이고 불구하고 그냥 수목금 다 안 돼. 그럴 때는 결석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학부모님이 쌤한테 이번 주 교원이 결석이요. 네. 이번 주 클리닉 교원이 안 갑니다. 네. 하면 됩니다. 각이 나옵니까? 궁금한 거 있나? 궁금한 거 있슈? 너무 막 한 40분 동안 온갖 것들 말해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막 말해가지고 좀 혼란스럽지요. 일단은 뭐 최대한 말해준 것대로 숙지하면 되고, 헷갈리는 거 당연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 쌤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말했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지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강의실 시설을 말 안 했네. 다 자네들 것이요. 의자, 책상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고, 휴지 써. 와이파이 만들어 놨음. 우리 친구들 와이파이 또 중요하잖아. 와이파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쌤 팜플렛 명함 나눴는데 아무도 안 봄. 볼람 보셈, 버릴람 버리셈.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겠죠? 편하게 이용하면 되고, 음료수가 이거 뭐예요? 저거 정수기 그런 것도 학원에 있으니까 한번 쓱 둘러보면서 각도 보시고 그러면 딴 거 없나? 되겠습니다.